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거나 베이거나 하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서 출혈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이제 상처가 일어났을 때 상처를 압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깨끗한 꺼즈나 천으로 꽉 눌러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상처를 누르실 때 의학을 배운 적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꽉 누르는 건 좋은데 누르다가 멈췄나 하고 딱 열어봐요. 그럼 또 펑 터지죠. 또 꽉 누르다가 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팡 터져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꽉 눌러주면은 그런 이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출혈을 멈추는 작용들이 작동을 해서 출혈이 멎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열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최소한 5분 이상은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5분 이상 압박을 가한 다음에 손을 풀었더니 계속 출혈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누른 상태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집에 이제 뭐 지혈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뭐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가 막 날 때 옷 같은 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헝겊으로 꽉 묶죠. 출혈이 있는 윗부분을 그냥 강하게 이렇게 꽉 묶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위험해요. 이게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 피가 아예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걸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가 계속 안 통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면 지금 상처가 있는 그 아래쪽 부위가 이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출혈 부위는 잘 아문다고 치더라도 다른 부위의 괴사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선 이런 지혈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다리에서 지금 출혈이 되고 있다면 다리를 높여줘서 그 출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피가 나면 일단 굉장히 막 당황이 되죠.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 피를 보더라도 침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침착해야만 앞으로 이 상처에 대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더 불안하죠. 모든 종류의 출혈은, 그리고 어떤 상처라도 압박을 함으로써 출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상처라든지 얼굴의 상처는 여기에 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피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태로 병원에 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처를 열어보면 상처는 조그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라도 피는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나 얼굴에 생긴 상처로 피가 많이 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서 출혈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상처라면 우선 뭐 만일 제쳐놓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해요. 출혈이 많은 상처가 뭐 더 심한 상처고, 출혈이 적으면은 뭐 괜찮은 상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출혈이 아무리 적어도 열상이 깊은 경우, 피부에 아주 깊숙이 뚫려가지고 그 아래 조직까지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깊은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길이가 1cm 이상의 긴 상처라든지, 이런 상처라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깊은 상처는 표면에 이제 찢어진 부위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뭐 근육이라든지 신경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힘줄이라든지 관절을 관통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기게 치료를 잘 하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cm 이상 되는 그런 긴 열상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나 가슴 등에 있는 열상은 흉터가 좀 심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둬도 상처가 아물긴 하죠. 근데 봉합을 하는 이유는 상처가 아물고 나서 흉터를 적게 남게 하기 위해서 봉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봉합을 함으로써 이제 감염의 그 위험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봉합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상처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면은 그냥 이렇게 접착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상처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좀 긴 상처라면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고 얕은 상처라면 일단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하고 드레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로 잘 씻고 상처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멸균 드레싱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연고라든지 드레싱 같은 거는 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비치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작고 얕은 상처라서 이제 그냥 집에서 이제 씻고 드레싱을 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했는데 상처 주변에 빨갛게 되고 부어오른다. 또는 고름이 나온다. 피가 멎었었는데 다시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을 스케줄대로 잘 맞은 아이라면 이런 상처 때문에 그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접종을 제때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애가 나이가 차서 이제 파상풍 추가 접종을 맞을 때가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상처로 인한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